커피를 제가 옆으로 너무 끊어지 안 했어요. 끊어지 하면 뭔가 안 돼서 원장님, 커피 주실래요? 예, 제가 이렇게 떠주세요. 두 번째 시간이죠. 혹시 선생님 성함을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박희선 장사님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맞아주시죠. 아침이라 조금 올라오시나 봐요. 아침에 뭐 25분이나 와보셨나요? 네. 지금 예? 거기 그냥 나눠준 것은 그냥 그 참고를 하라고 제가 그냥 좀 나눠드린 거예요. 사실은 그 얼마 전에 쌍둥이 일이 주세요. 나도 그래서 이제 그거 그냥 참고하시라고 나눠준 건데 고전을 제가 그 전에 썼던 것이 있어요. 한문 고전을 번역해 놓은 것이. 근데 그것을 한 10여 년 이상 투자를 해서 그 전문을 다 한자도 안 빼놓고 영문으로 좀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넘들 보면은 헐리우드 그냥 뭐 그런 거나 하죠. 그러는데 새벽에 한 대여섯 시, 너댓 시요 일어나면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 가전으로 선친께 사실은 한자를 배웠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당신에게서 그 얻어온 것이 있는데 그럼 나는 이제 우리 애기들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지 뭔가 이 생각한 끝에 한 10여 년 걸렸어요. 하루에 2시간씩 새벽에 일어나서. 요즘은 유튜브가 워낙 일반화되고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어서 제가 감히 이제 금방지게 세계 최초라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해놓은 책이 있더라 안 해요. 그리고 제가 또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사실은 우리가 강요하다가도 사라지니까 슬플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모르니까 그걸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원래 몰라서 틀린 것은 괜찮지만 수업 중에 오류에서 발생하는 데 우리가 이제 사실 보면 이제 다시 이제 그 교정을 해서 볼 수 있는데 워낙 일반인들이 인터넷 끝으로 그냥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실 여기 있는 것도 오히려 그 인터넷 매체가 훨씬 더 풍부해요. 풍요롭고 저희들이 강하는 것보다. 그죠? 근데 이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현장에서 직접 계시면서 듣고 그리고 이제 또 강사들만이 교사들만이 교수들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현장에서 수업을 하는데 어떤 때는 사실 인터넷 수업이 미디어 수업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 이제 조용할 때 아무 때나 볼 수 있으니까 서로가 좀 길어졌는데 근데 이제 제가 왜 자꾸 한자 얘기를 하냐면 효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 한자가 뗄 수 없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언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 언어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한자는 사실 우리 문자고 이게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면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중국 본토에 양심 있는 학자들이 한자는 니네 나라가 본래 만들었다. 니들 선조가. 근데 왜 니들만 왜 중국 글자라고 그러느냐. 이러거든요. 그게 사실은 문제가 뭐냐면 국내의 학자들이 사실 문제거든요. 전 시간에 제가 한번 예를 들어드렸지만 그 글자나 음이라는 것은 같이 이렇게 서로
어떻게 돼? 상하. 이 일치가 돼야 하거든요. 근데 존재가 있었지만 한 글자로 두 글자로 하는데 진행하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간단히 얘기지만. 그리고 이제 현재 우리가 쓰이는 것들 중에도 보통 보면 70%라고 정도 하는데 우리 한글 중에 70% 이상 한자가 들어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90% 이상이라고 해요. 90% 이상이라고. 이런 것들이 아무튼 조금 이제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을 이것도 따뜻하게 소일거리를 하세요. 그냥 심심풀이로. 엊그제도 이제 볼 수업이 진행될지 모르는데 엊그제도 이제 치는 친구들 둘인가를 만났는데 하나가 좀 한자를 안 나고 굉장히 쉽게 해서 친구를 만나면 큰 소리를 쳐요. 저는 이제 한자로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이제 이것도 쓸 수 있다. 뭐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친구는 쉽게 얘기해서 야간업체에서 음악을 하는 친구예요. 그리고 이제 그 고등학교 실업들을 나와서 이제 초등학교 동생들과 만났는데 근데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못 하니까 근데 이 친구가 한 1년 가까이 집에서 공부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타고 든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벌써 한 2년째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야간업소들이 장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타고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옆에서 관심만 하고 지들이 나가 아니까 저를 끌어들여서 지들끼리 시행을 인정받으라고 하는데 쉽게 해서 사자성어라는 걸 많이 쓰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동안 아는 채 하는 애가 깨갱이 쉽게 해서요.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그게 있어요. 멋있든 사실 공부라는 것이 머리를 떠나서 사실 우리가 뭐예요?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얼마만큼 오래 드느냐에 따라서 일정 수준까지 올라가요. 그러죠? 네. 그리고 어차피 성인 되시니까 저 말씀드리니까 사실은 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책이나 경험 이런 것을 통해서 얻는 것도 있지만 일정한 수준 이상이 되면은 쉽게 해서 어떤 깨달음이 와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 진짜 석학들이라면서 이제 지식을 최상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죠. 학식을 할 때 석학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뭐 세상에 있는 온갖 책들을 고작 공부할 수 있는 시간 한 3, 40년인데 그 사이에 다 깨쳤을 때 정말 알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일정한 단계에 오르면 그 뒤부터는 깨닫거든요. 그래야 지식이 통하는 거죠. 그 전에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인터넷을 그거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재밌더라고요.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죠? 뭐 하고 손에 찾아 들어가면 앉은 자리에서 2-3시간을 그냥 가요. 이게 굉장히 소비되는 시간이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새벽에 일어나서 한 2시간씩 있고 원래 이제 4시에 일어나서 우리가 인시라고 그러는데 인시 호랑이인데 이때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자초임의 진사오미 신유할 때 이제 호랑이들은 이걸 얘기하거든요. 인시에 보면은 사실은 개천이라는 말이에요. 우주의 얘기도 하지만 이게 하늘이 열린다는 뜻이거든요. 하루의 인시는 세상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4시, 5시, 6시간이죠. 또 이런 시간이었는데 이 시간이 사실은 가장 사람들의 머리가 맑을 때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효, 지도, 교육,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떻게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어느 장 이상 오르면 그 이상 그것을 초월해서 넘어가기 굉장히 어려워요. 아시겠죠? 네. 효의 개념을 제가 이제 자꾸 그걸로 설명을 하는데 원래 효라는 개념 자체가 그 그림 문자나 뜻 글자로서 정확하게 표현을 해줬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 한자를 조금 아니면 편해요, 사실은 공부하기가. 그리고 기억이 오래 남고 오래 가고. 왜 그러냐면 어차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전도 그랬지만 그 수업을 우리 강의를 할 때 그 전도서 이제 펜 하나만 들고 들어가거든요. 그 이제 그 미디어 매체를 별로 이용을 안 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가물해요. 어떤 때는 가지고 있을 때. 그러니까는 요즘에 와서는 강의를 할 때 수업장에 좀 저도 들여다보고 가요. 그전에는 뭐 그냥 막 놀다가도 들어가서 그냥 바로 들어가서 저보고 있는데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린 좀 한자로 기억을 하려면 기억 속에 좀 오래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근본적인 것을 알 수 있고 아시겠죠? 그러시는데 제가 뭐 사실 여러 가지 방법들은 다른 교수님들이나 원장님께서 써본 방법, 그다음에 이제 뭐 현장에 투입돼서 우리가 대상자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사실은 많이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딴에는 근본적인 걸 좀 이해를 해놓으시면 어때요? 강의 자체가 풍요로워질 수 있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리고 애들의 머릿속에, 뇌리속에 말로만 하는 것, 그래서 영상이 우리가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래 가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그저 수업을 좀 하시죠. 전시회 활동을 다시 한번 볼 테니까 본래 효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진 글자라고 그랬죠? 노인네를, 즉 노인네라는 것은 노인이 아니라 어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른은 어떻게 돼요? 자식이 받들어 모시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순수한 우리말로 이런 말도 많이 해요. 그 지난 시간에 써졌지만 부자 자유라는 말 썼었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은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무슨 사랑? 내리사랑. 그렇죠? 위에서 아래로 가니까. 밑에서 다 들어올리는 것은 치사랑. 뭐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올라가고. 눈을 치켰다 이런 뜻이죠? 있는데, 아무튼 이 효의 개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똑같은 걸로 결국은 자식이 어른을, 부모를, 그렇죠? 그러면 손자가 할아버지를 받들어 모시는 것은 효도가 아닌가요? 그렇게 효도죠? 네.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조상들에게 모르시겠어요. 이제 뭐 워낙 종류가 다양하게 있으니까 우리 생활과 문화하고 그냥 무슨 연관을 시켜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선조들에게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것도 뭐예요? 네. 효잖아요. 그러죠? 그렇잖아요. 당연히 효 아니에요. 그래서 잘 보세요, 이거.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명절 때 서울에서 지방을 내려오면 우리가 귀향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예.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귀향이라는 말도 많이 쓰기는 하지만 잘 보면 귀향이라는 말은 어떤 말을 썼어요? 이 귀성객이라는 말도 많이 쓰죠. 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렇잖아요. 네. 우리말에서 귀향객 그거 안 해요. 우리 문화 하에서는, 대한민국 문화 하에서는, 우리 한민족 하에서는 이 살필성자인데 아시죠? 네. 1일 3생이라고 하죠. 보신 분들 다 있고 이거 뭐 워낙 어렸을 때 배우니까 살필성자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방 안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산소를 찾아가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성묘. 이 성자를 써요. 그죠? 제가 정확히 써드릴게요. 그래서 성묘, 살필성자. 보통 성묘라고 그러는데 묘지죠, 묘지. 성묘. 이것이 다 사실은 효도거든요. 이런 것들이요. 어찌됐든 아랫사람이 피부치로서 선조, 조상, 그러니까 아버지, 부모, 조부모, 그 다음에 뭐 증조부, 고조부 이렇게 그런 분들의 일단 피를 내가
그분들을 통해서 받았다는 것 자체는 내가 그분들에게 효도를 해야 할 어떤 하나의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죠? 네. 그래야 사람이죠. 그 짐승들은 참아 제가 입에 담지 못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인륜 도덕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그러죠? 근데 사람은 뭐예요? 그걸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근본적인 그런 얘기인 것을 아셔야 돼요. 효라는 개념 자체는 이것에 대한 뭐예요? 보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답이라는 말을 쓰긴 하지만 보답이라는 말보다는 제가 자꾸 이게 버릇이 돼서 그런데 공부를 하시는 분들 위해서 또박또 써드려야 하는데 시간을 짧고 사실 90분 정도 써보셔야 하는데 사실 이 보답이라는 말보다는 우리가 부모들에게 표현할 때는 뭐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뭐예요? 뭐예요? 부모님의 은혜 은혜예요? 보답을 은혜라는 말을 쓰죠? 은혜 그렇죠? 그래서 보은 그러거든요. 부모에 대한 은혜에 보답하는 것.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내가 좋든 싫든 세상에 나오면 내 뜻대로 나와져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 가지고 이제 우리가 부정적으로 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세상에 우리가 나왔다는 것 자체는 매개체를 통해서 나오거든요. 뭔가 이게 우리가 살아있는 성경체니까 그러죠? 그게 부모거든요. 그렇죠? 그 부모는 나에게는 하나님 이렇게 이어져가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은혜라는 것 자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답해 주는 것 그것이 곧 뭐예요? 다시 한번 얘기 좀 계속하지만 결국은 효도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개념이에요. 사실은 이걸 알면 사람이 섣불리 어디 가서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어떻게 돼요?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좋지 않은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렇죠? 내 뒤에는 나를 그동안 보살피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던 부모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분들에 의해서 같이 옆에 같은 피부쪽에 사는 형제간들이 있다면 사회라는 것이 더불어 사는 공동체니까 그분들을 생각하면 어디 가서 허튼 짓을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걸 건강하다고 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전 시간에 했었죠. 사람이 개인적인 건강은 정신적, 육체적 건강이지만 내가 살고 있는 사회가 건강해야 그게 건강해요. 그죠? 네. 옆집 그 수민의 집은 맨날 저녁만 되면 아빠가 술 먹고 나서 그거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다음에 또 옆집 또 영철이네 집은 슬슬 얘기 들어보면 아빠가 그 소문난 사기꾼이라는 놈 뭐 이런다고. 주변에 사회적 여건이 좋지 못하면 그 사회는 어때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래서 효도가 제대로 그 바탕을 이루면 이래요 건강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결국 한 열반들이 되는데 다시 한번 전 시간에 드렸던 프린트볼을 가지고 계시나요? 꼭 드세요. 칠판을 잘 안 쓰니까 사실은 한 번씩 읽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그 허트 그냥 쓴 건데 애기를 집에서 애기라고 가든가 나이가 상당히 되는데 집에서 이게 저거 했더니 그 보조 사상을 듣더라고요. 상금이 얼마냐고 물어보시고 얼마냐고 물어보시면 대답해 드릴게요. 네? 안 물어보시네. 상금 또 부상을 좀 주더라고요. 부상이 한 20만 원 한상. 상금이 따로 있고. 그래서 이제 보면 제가 오늘 프린트를 준비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복사가 못했는데 다시 한 번 더 보고요. 막고슬도 오래 쓰시고
그 효에 또 전 시간에 일단 이제 노자와 아들자자가 합쳐진 얘기라고 했는데 이것을 이제 5편에서 한번 보세요. 왜 그러냐면 사전은 기본이거든요. 시간 나실 때 이제 우리 요즘 워낙 편리해서 그 핸드폰에도 뭐 있잖아요. 그 한자 쓰기 뭐 해가지고 금방 찾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잘 보면 효자의 뜻풀이를 어떻게 넣냐면 잘 보세요. 이걸 알고 계셔야 어디 가서 효라는 말을 우리가 설명을 할 때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걸 알아야 하모니 오월대 이런 것도 설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착한 섭자예요. 굉장히 잘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제.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전체 제가 쓸 테니까 또 메모하세요. 어디서 쓰면. 그 다음에 이것은 일사자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부모가 와요. 부모 때문에 이제 읽을 줄 아시니까. 그래서 이제 이 일이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 사자는 우리가 일이라는 뜻도 있지만, 뭐죠? 섬기다, 모시다, 받들다 이런 뜻도 있어요. 아시겠죠? 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사대주의로 그러죠? 중국을 예를 그냥 이렇게 이제 그것도 이제 유구했던 한 방법이었는데 그 가율력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섬길 사자도 돼요. 모신다, 받든다. 그러니까 공경하다는 말 있죠? 공경하다는 말. 이것도 둘이 풀으면 공경하다는 말을 표현해요. 똑같아요. 섬기다는 말이 결국은 그거죠. 그렇죠? 공경하다. 그래서 이제 나왔으니까 존경. 이런 존경이라는 말도 이제 공경이라는 말. 부모에게는 공경한다는 말은 그렇게 많이 안 쓰죠? 공경한다는 말을 쓰죠? 자기를 모시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섬기다, 공경하다 이러는데 이제 보면은 요 네 글자로 딱 표현을 해놨어요. 얼마나 한국적이에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자라는 것이 우리 민족이 만드는 글자라는 전제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거라는 걸. 선사부모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착하다는 말도 표현도 하지만 잘하는 거, 좋은 거, 예쁜 거, 고운 거, 선이라는 말 다 거기에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뭐라고 그랬죠? 선 아주 존재하거든요. 그렇죠? 악행은 표도가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내가 선이라는 개념 자체를 항시 머릿속에 두고 모든 행동이 이것이 그것의 모범이나 표준, 기준 이런 것이 된다는 건 어때요? 사람이 선할 수밖에 없겠죠. 본래 악하게 태어났다고 해도. 근데 이제 연대들이 있으시고 우리도 옛날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사람은 착하게 태어나고 선하게 태어나서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고. 어렸을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어때요? 자꾸 순자라는 사람의 성악설이 이것도 설득력이 있다라고 어떻게 공감을 좀 하세요 안 하세요? 이게 강요한 것이 아니라 성선설은 본래 맹자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어요. 천성적으로 사람도 착하다. 근데 이제 순자라는 사람이 이제 법가 사상에 순자라는 사람은 성악설을 주장했어요. 근데 생각을 좀 생각해보니까 자꾸 성악설이 더 애착이 가요. 나만 그런 거예요? 저만 그런 거예요? 이게 사람마다 틀린데 제가 보면 살아갈수록 자꾸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 짝이 애착이 그래 사람은 서는 거야. 근데 이제 어떠서는 주변 관계 이게 만들었던 거야. 이렇게 하는데 세상 살아가 보니까 뭐 이제 성악설 쪽이 자꾸 애착이 가요. 쉽게 얘기하면 애착이라는 말도 그런데 근데 이제 중국의 그 제자박사 사상중에서 이제 이런 데 많이 있는데 성선설, 성악설, 그다음에 성악 혼재설이라는 게 있어요. 또 이제 공부는 쉽게 해서
그냥 과거에 평에 공부하는 놈들이 공부를 하다가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난 반대로 한번 해봐야지.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A는 그렇게고 B는 그렇게. 그럼 나 한번 섞어볼까? 이게 학문이에요. 사실은 나와 따져보고. 그래야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학문을 건데 어차피 저 일정한 과정들을 공부를 하셔가지고 오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게 학문의 단계거든요. 그죠? 너 A라고 했어? 하나 A라는 논리를 정립을 했어. 그 사람 다음사람이 나와서 어떻게 돼요? 반대의 논리를 펴요. 그럼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이, 그럼 한번 믹싱을 해볼까? 그렇게 나온 것이 그거거든요. 그게 이제, 잘 알아두세요. 그 서양의 철학에서 해겔이라는 선생님 만드는 원칙법이에요. 왜 하고 이제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게 변리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그걸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나왔으니까 알고도 계셔야 이거잖아요. 발전이라는 게 있거든요. 한 사회든 발전을 하거든요. 나왔으니까 그 도리가 하는데 이제 디벨로먼트인데 사람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또는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 지자체들 뭐 이런 것들 하나의 집단이 발전하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저절로 되는 건가요? 발전이라는 것이? 뭐가 필요해요? 처음에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이제 노력인데 그게 노력한다라는 뭐가 필요해요? 변화가 필요해요. 변화가. 그렇잖아요. 변화는 아무도 변화는 없으면 발전할 수 없거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하나 더 얘기하면 우리가 혁신. 새로운 걸로 강하게 바꿔줘야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변화하는 거, 혁신, 새로운 걸로 바뀌는 거거든요. 이노베이션이라는 말은 뭐 워낙 일반화, 사실 뭐 이게 쉬운 단어는 아닌데, 워낙 주변에서 많이들 쓰이는 말이라 그러니까 이노베이션이라고 하지 혁신이에요. 혁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진정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가 교육에 있어서도 사실은 좋은 의미로 얘기하면 본래 하늘이 인간에게 준 천품, 그렇죠? 천명, 이것을 제대로 깨닫고 본성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찾아가는 거라고. 알겠죠? 본성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면은? 그럼 본성이 안 좋아, 본성이 나빠. 그게 그렇죠? 이 본성이라는 건 사실은 우리가 제가 나누는 프린트 중에서 얘기지만 효라는 개념 우리가 설명할 때 사실 효라는 개념은 인간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하늘이 우리에게 준 기본적인 부모 자식 간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선조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늘은 어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반드시 벌을 받아요. 그게 가장 우리 선조들의 생각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게 유명한 얘기가 있으니까 그 나중에 기회가 확실하게 되지만 흑죄 원천이면 무소도야라 그랬어요. 이제 혹시 이제 자꾸 이제 가요를 하겠는데 하늘에게 죄를 지면은 빌 곳이 있어요, 없어요, 용서해달라고. 그렇죠? 사람들에게 사소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하늘에게 빌고 갈고하면 용서를 해줄 수는 있지만 하늘 자체를 어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어디가 되게 하소연할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말씀드렸지만 우리 민족은 효를 뭐라고 했어요? 하늘이 준 개념으로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여기에 포함돼요. 하늘의 성품에 결국은 따른 거예요. 그렇죠? 하늘이 주신. 우리 선생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죠. 네. 아시겠죠? 네. 천성.
그래서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던 거라고 써가지고 또 뭐라고 해요? 인간이니까, 사람이니까. 본성. 누구나 다 이 본성, 원래의 본 마음, 하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이런 것을 회복할 수 있다라면 뭐예요? 사회 자체, 우리가 사는 게 결국 뭐거든요. 그 따지면 뭐예요? 평화죠, 평화. 이렇게 우리들이 그것이 원활하게 부드럽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즉 표가 바탕이 되고 근본 기본이 돼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것이 곧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선조들이 가지고 있는 표도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걸 좀 강조하다 보니까 표가 또 굉장히 왜곡된 용어들이 있어요. 이제 극한적이고, 뭐 이런 강조가 하고 옛날에 옛날 설화들이나 얘기들 만들어진 얘기들 있죠. 뭐 이제 부모님이 위도하시니까 허벅지살을 베어서 그다음 단지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뭐 수업시간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니까 그다음에 이제 단지 뭐 손을 잘라서 이제 입안에 이렇게 흘려드렸다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한겨울에 뭐 연못에 얼음을 깨고 잉어를 갖다 드렸다. 눈 속에서 죽순을 갖다가 근데 참 그 절대적인 효를 강조하는 그런데 누구나 할 수 있는 효가 아닌데 그런 효들은 그러니까 저부터도 그래요. 이제 혹시 그런 말씀 드리면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어렸을 때 운동을 또 좋아해서 사실 이제 동양의 각종 무술은 사실 그거 다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삼국의 무술은. 근데 저 같은도 저 부모님이 유고하시면 허벅지살을 잘라서 그걸로 모르겠어요. 그거 그러죠. 주의점에 가면 고기 많은데 고기를 잘라요. 어디? 주의점에 가면 고기 많은데. 네. 근데 이제 극한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해드린 거거든요. 사실 왜 그냥 방을 하고만 찔러도 이게 보통 아픈 게 아니잖아요. 근데 드라마 모르겠어요. 그전에는 이제 그렇게 나오지만 잘 드는 예리한 칼날로 자기의 허벅지를 했다라면 그건 좀 그러죠. 그래도 이제 저건 조금 더 이해가 됐어요. 그 다음에 상군이라고 해서 이렇게 똥을 맛보는 거예요. 봄에 똥을. 이제 부모님이 건강하신가 안 건강하신가 보면